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대장은 2만 호고요. 옆에 인천 계양 합쳐서 3만 7천 호입니다. 대규모 신도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VRT 노선을 이용을 해서 김포공항과 밑에 부천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GTS 노선을 이용하고 그 옆에 대곡 소사선 그리고 옆에 원종하고 홍대선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1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공항 철도역 그리고 향후 GTS 노선까지 들으면 더블 GTS 노선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경명대로를 확장을 해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부족한지 국토부에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에 대해서 향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통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오늘 제가 이런 지하철 이야기와 다시 한번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 어떻게 분양이 됐는지 청약 가점이 어떤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지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이 있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VRT 노선을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5호선, 9호선 공항 철도행을 이용할 수 있고 대곡 소사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GTS D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천 종합운동장은 7호선, 그리고 GTS 노선, 그리고 옆에 거기 1호선, 소사역이 있죠. 그리고 향후에 원종 홍대역선이 연결되면은 홍대역도 아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암 DH도 빨리 갈 수 있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경명대로 신설 및 확장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보시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계속 강조하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GTS 이 B 노선 말고 향후에 GTS D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주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핵심 SVRT입니다. 거의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단점이 안에 지하철이 없는 것 뿐이지 이 VRT 노선이 그걸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다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설명하냐면 전에 제가 여기 부천 대장과 거기 미래가치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은 지도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런 겁니다. 보시게 되면 대곡 소사선입니다. 이 당 아래가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VRT 노선을 타가지고 쭉 가가지고 김포공항을 갈 수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당 아래에서 한 정거장만 가게 되면 원종역입니다.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이게 노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암 DFC에 출근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가는 수요층이 많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수요층이 많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더 있어진다고 봅니다. 네, 이쁜 그림인데요. 여기 일단 보시면 추천해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이렇게 다 소사에서 가는 것마다 다 여기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당 아래가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원종은 바로 원종 홍대선인데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자료라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제 청약 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가점 얘기하기 전에 이 내용을 확실히 알으셔야죠.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부천은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런 내용 이제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이렇게 기회를 줘요. 혹시 모르신 분 있어서 처음에 우선 청약을 하는데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이렇게 3번의 기회를 줍니다. 85%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초과는 50%는 가점이고 50%는 추첨입니다. 위에는 가점이고 추첨이에요. 이제 추첨에서는 75%는 무주택자한테 먼저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처분 서약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공공분양은 이번에 강화가 됐죠, 법이. 수도권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보통 80%에서
거기서 이제 보통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에서 8년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기준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민영주택일 경우는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그 동네, 그러니까 이 부천 근처에 어디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까 보니까 건단 신도시하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그 부천 옆에 보면 부평 정도 있습니다. 요로 몇 군데 한 4-5군데 뽑아봤거든요. 청약 점수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제 나름대로 계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참조하시고 본인도 한번 대략 이 정도 되면은 당첨 가능성이 있겠구나. 단 다음 나오는 그 광역 개선 대책이 얼마나 획기적인지에 따라 좀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일단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힐스테트 부평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 수순이 없고 다 일단 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54점, 최고가 79점 있습니다. 와. 그만큼 여기가 가치가 있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지간하 다 이제 무조건 1순위로 붙을 수 있는 점수인데, 좀 아깝긴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들 있잖아요. 이거는 두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점수가 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청약 평균 가점이요.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딜까?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배군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리 상당히 좋죠. 이것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이게 헷갈리시면은 동영상을 딱 정지시켜 놓고 캡처를 하시는 거 한번 거기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뽑아온 데는 여기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평형대가 해가지고 6개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여기 말고요. 여기 위에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57점, 54, 낮은 거는 이렇게 47도 있습니다. 49도 있고요. 최고는 74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쪽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위에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인천 건단 신도시 우미린 에코브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청약 가점이 최저가 46점, 그 다음에 48점. 골고루 있는데 이 낮은 이 평형대 말고는 거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여긴 지도가 어디냐? 아까 여기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위에 거 했을 때 여기 바로 밑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다른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단신도시도 예를 들어야 되니까 보여드린 겁니다. 아마 거기보다 점수를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부평 중앙 하이츠 프리미어인데요. 여기도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매 제한이 6개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많이 몰리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최저 점수가 이렇게 됐지만 청약 가점도 이렇게 됐지만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도 점수가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가 어딜까 한번 보여드리면 동수역, 인천 동수역에서 조금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되게 먼다 먼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전철역입니다.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마지막 한 지역 설명드리고 제 나름대로 점수를 예상해 볼게요. 그동안 한 4개 정도 올렸죠.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보여드렸나요? 자, 한번 볼게요. 5개 정도 됐네요.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부평역 한라 비발디 트레비앙입니다. 여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시면 그 전에 비해서 이게 청약 가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보시게 되면 여긴 지역이 바로 여기 더블 역세권입니다.
전철에 상당히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면 조금 떨어져 있으면 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그렇게 그 점수가 아주 뭐 30점대 4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낮아도 40점대 한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게 점수가 어느 정도 될까, 제 나름대로의 청약 가점은 최저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만약 그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점수가 낮다고 해도 청약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천대장 안에서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 SVRT가 다니면서 일단은 노선이 거기 중심지가 되는 지역은 아마 점수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 지역은 청약 가점이 대신 좀 낮으신 분들은 거기 말고 조금 안쪽에 있는 거를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점수는 어느 정도 될까? 좀 안정권 55점 정도에서 55점 정도 생각합니다. 55점. 근데 만약 이번에 국토부에서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에 이제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더 획기적이다, 정말 이게 좋다고 하면 제가 다시 동영상 올려서 정정된 점수를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55점이 안정권이지 않을까. 근데 정말 획기적이다면 한 1, 2점 더? 근데 50점도 48점에서 50점도 충분히 그 중심지 말고 다른 떨어져 있는 지역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부천대장과 인천계양은 나중에 GT에서 D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그동안 소외받았던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의 가치를 충분히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지역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인천계양과 부천대장도 서울권입니다. 바로 그 길 건너편이 마곡입니다. 가깝습니다. 아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렸던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어떠셨나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찾았습니다. 좀 도움이 됐거나 좀 공감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